이 남성은 라빈 위스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대인 랍비이자 버추얼 인플루언서다. 약 8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그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채널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그가 이번에 발생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앱스타인 파일을 덮기 위해 두 개의 전쟁을 시작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유대인들 뿐이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타임라인은 이렇다. 2월 19일 앤드루 왕자가 앱스타인 연루 혐의로 체포된다. 2월 24일 빌 게이츠가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사과한다. 2월 26일 힐러리가 증언한다.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사임한다. 2월 27일 빌 클린턴이 증언한다.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단 7일 동안 연이어 폭로된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같은 날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다. 다음 날 미국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다. 이틀 사이에 두 개의 큰 전쟁이 시작된다. 유대인들이 보는 그림은 이렇다. 스캔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전쟁으로 덮어버릴 수는 있다. 앱스타인 관련 보도는 한 주 내내 모든 헤드라인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이란에서 발생하는 폭발 장면에 시선을 빼앗긴다. 더 이상 주류 언론은 클린턴이나 게이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수상한 부분이 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날 오픈 AI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방부 계약을 따낸다. 오픈 AI의 지분 일부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빌 게이츠가 보유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화요일에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계약을 따낸다. 전쟁으로 눈을 가리는 동안 앱스타인 연루 인사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을 계속 수행한다. 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7일 동안 7명이 폭로된다. 이틀 동안 두 개의 전쟁이 시작된다. 당신이 전쟁을 지켜보는 동안 게이츠는 방위 계약을 따낸다. 얼마 전 구금되었다던 앤드루 왕자는 석방되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처럼 엘리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의 뉴스를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조직된 작전으로 본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외교 정책을 통제한다. 누가 폭로되고 누가 보호받을지도 통제한다. 이처럼 강력한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 없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패턴을 보고 그에 맞춰 위치를 잡을 수는 있다. 스캔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말라. 항상 그들이 혼란을 이용해 더 강해지는 방식을 주시하라.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전쟁은 전 세계 엘리트들을 겨냥해 확산되던 앱스타인 파일 논란을 덮기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즉, 트럼프가 정치적 부담을 외부 충돌로 전환하기 위해 군사 행동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앱스타인 스캔들을 덮기 위한 시선 전환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전쟁의 배경에는 훨씬 복합적인 지정학적 계산이 작용한다. 확실한 사실은 이번 전쟁으로 이란이 과거의 친미 자유 국가로 복귀할 경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통제권을 확보한 데 이어 전 세계 3, 4위권의 이란 석유 매장량까지 영향권에 두게 된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대전환이 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결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까지 서방의 관리 체계 아래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화석 연료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은 전략적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재래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도미노 전략을 완성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없이도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확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보관이다. 이는 석유 금수 조치에 버금가는 강력한 비군사적 억제 수단으로 중국의 굴기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평가받는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군사 작전이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이 군대를 움직이는 모든 군사 행동은 대통령 개인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 정치 구조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만 움직이지 않으며 군, 정보, 외교, 에너지, 금융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에너지 이권, 중동 질서 재편, 대중 견제 전략, 국내 정치 변수 등 여러 계산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를 모두 하나의 음모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이 언제나 다층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 넷 로스차일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영국의 금융인으로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핵심 일원이다. 이번 이란 공격 직후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만약 정권 교체가 목표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벌어질지에 대해 누군가 실제로 충분히 고민해 보았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의미심장하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넷 로스차일드는 지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축출 당시에도 수고했다 트럼프라는 게시물을 포스팅한 바 있다. 미국 정계 위에 보이지 않는 금융 네트워크가 일방적으로 국제 이벤트를 조종해 왔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군사 충돌과 경제 질서, 자본 흐름이 긴밀히 연결되어 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전쟁은 군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금융 외교 질서의 재편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사안 역시 앱스타인이라는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권력, 에너지, 안보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흑백 논리와 진영 구도에 갇혀 이번 사태를 바라본다. 기독교 대 무슬림의 대립으로 단순화하거나 좌파와 우파의 싸움으로 환원한다. 혹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미국의 행동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은 쉽게 잊힌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태를 설계한 자는 트럼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갖지만 어디까지나 군, 정보, 외교, 의회, 산업 이해관계가 얽힌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 미국 건국 이후 주요 전쟁과 대외 전략은 항상 복합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 중심에는 항상 금융 세력이 있었으며 대통령은 그 구조의 얼굴일 뿐 모든 설계의 유일한 주체는 결국 금융 세력이었다. 그 구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를 초월한 최상위 금융 권력 내에서 벌어지는 이권 다툼에 세계 각국 정치인과 기업이 끌려가는 세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세상의 모습이다.